제가 투자를 하기 전에 관련된 카페라든지 지역 모임 뭐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더 떨어진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부동산 있죠. 지방에 있는 부동산은 서울 수도권이 아니고 지방에 있는 부동산은 아니다. 이제 점점 더 떨어질 것이다. 인구도 점점 줄어들고 관련된 기업들도 다 서울 수도권으로 모이기 때문에 힘들 것이다. 그리고 특히 광역시 있잖아요. 광역시에 있는 뭐 핵심 입지에 있는 그런 곳이 아니면 수익률 측면에서도 앞으로 큰 수익률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지방 이쪽은 공급 폭탄이라도 오는 날에는 지방 부동산 정말 끝장이다. 지옥이다. 빠져나오기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주제입니다. 올해 제가 4건의 투자를 했다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제가 그 투자한 물건 중에서 최초에 요즘에 이제 등기부 등본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 기존에 있는 이 집주인이라고 하죠. 매수인이 그때 당시에 얼마에 이제 취득을 했는지 다 취득가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분이 4년 전에 이 집을 매수를 해서 최근에 제가 저한테 팔았는데 올해 그때 당시 가격보다 4천만 원이 가격을 떨어뜨려서, 그러니까 하락됐겠죠. 가격을 떨어뜨려서 했는데 제가 매수를 했다는 얘기죠. 왜 거기에 제가 투자를 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보면 조금이라도 도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제가 했는 투자 방법이 정답이다,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드린 내용이 절대 아님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런 방식으로 여기를 투자를 했다라고 여러분들께 제 스스로의 기준을 말씀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당연히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는 제가 감수를 했겠죠. 지방 부동산에 대한 리스크, 또 공급 폭탄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 또 지방 인구가 줄어드는 거에 대한 리스크 있겠죠. 누구나 여러분들 서울 강남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합니다. 확실하고 똘똘한 한 채라는 개념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단 말이다. 근데 그만큼 투자금이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몇 억씩이라는 돈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거의 없다는 얘기죠. 투자금이 정말 없다고 투자를 하지 않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냐? 그것도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뭐 그런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하락기, 이런 정말 침체기인 시장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도 올바르다고 보는데, 저는 영원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도전하고 시도하고 뭐 투자를 해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물론 공부를 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분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덧 저는 10년차, 11년차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지역에 투자를 했는가, 오늘 제가 말씀드려보면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 스스로 기준을 이렇게 잡았다 말씀드립니다. 30만 이상에 대한 인구를 가진 지역이었고요. 당연히 A급지는 아니었습니다. 1급지라 그러죠. 최상급 급지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B급 정도는 된다. A급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세 매매 갭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한 1억 정도 이상의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정도 투자금을 넣을 제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급지로 했었고요. B급지 중에서는 가장 좋았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매도자분 상황대로 최고가 대비해서 지금 4, 5천만 원이 지금 현재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락을 했냐? 지방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수요 공급이 정말 절대적입니다. 한 2년, 3년 전부터 입주 물량이 기존에 있는 필요한 수량보다 적정 물량보다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어쩔 수 없이 신축이든 구축이든 간에 다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향후 2, 3년이죠. 내년, 내후년 또 2023년, 4년까지도 입주 물량이 기존의 그 필요한 수요 물량보다 적었던, 지금 분석을 해보니까 그 정도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들어갔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해당 단지 포함해가지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전세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가가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최고가를 경신하겠죠. 예전 고가는 아닌데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물량도 없고요. 그리고 투자했던 매물이 제 상황으로서는 급매라고 판단했었던 이유가 확장형, 베란다 확장형 있죠, 여러분들. 베란다 확장형에 수류가 되었던 매물이고요. 남향의 중고층입니다. 남향. 남동향, 남서향이 아닌 정남향. 1조건이 상당히 보장이 되는. 그리고 부동산에서 자신있게 전세를 맞추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없다. 지금 서로 들어오려고 난리인데 물건이 없어서 난립니다. 저는 전세 갭 투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 있다 하니까 거기에 조금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매매 전세 갭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다는 이런 것이 핵심일 수 있습니다. 내 돈이 적게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고요. 그렇게 내 돈이 적게 들어간 만큼 수익률이 더 크게 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향후 2년 뒤 또는 4년 뒤에 제가 감히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본 건데 전 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매가가 회복할 것으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제가 들어갔다는 얘기겠죠. 아파트가 또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입니다. 그리고 10년차 이상의 아직까지는 준신축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해당 단지에 예전에 임장을 몇 번 갔었는데 젊은 신혼부부들 또 아이들도 상당히 많았고 주변에 학교 상당히 많았습니다. 주변 상권, 병원, 특히 병원 중에서도 소아과 이런 거 있죠. 잘 돼 있었고요. 수요가 꾸준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확장형 말씀드렸죠. 내부에 정말 넓게 잘 빠져 있더라고요. 해당 평수보다는 더 넓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부 평수가 상당히 넓게 잘 빠졌더라.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런 대외적인 상황, 주변의 상황, 아파트 단지적인 측면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지금 한번 들어가는 것이 낫겠다.
근데 이제 매도인을 제가 계약서 쓸 때 만났겠죠. 매도인 만나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아니 부동산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지금 왜 갑자기 파시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더 이상 손해보기 전에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더 떨어질 것 같다는 위기감, 공포감이 있다는 거죠. 이 정도 선에서 4천만 원 손해된 선에서 그냥 팔고 나올랍니다 라고 얘기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팔고 이분은 다시 다른 곳에 전세로 입주를 할 예정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전에 제가 대구 쪽에 분양권을 제가 청약이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프리미엄을 주고 전매라 그러죠. 샀을 때 그때 그 매도자분을 만났을 때도 상당히 낮은 프리미엄 뭐 300만 원, 800만 원, 1000 얼마 이런 식으로 제가 매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다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이 정도 이 동네 이 정도 더 이상 안 오를 것 같아. 나는 800, 300, 뭐 500, 1000 이 정도로만 해도 나는 만족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에게 당당히 이렇게 매도를 할 때 자신 있게 팔더라고요. 근데 그런 공포감에서 팔았던 그런 아파트 나중에 분양권 단지가 1년 뒤, 2년 뒤 가보니까 본인들이 팔았던 프리미엄보다 10배 이상 오른 곳이 거의 대부분이더라. 이분이 상당히 후회하겠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돌아가도 그분은 똑같은 선택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감당할 만큼 저는 그 사람이 감당할 수준만큼 투자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방법과 방향성과 모든 기준이 100% 맞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그런 맞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저는 제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런 기준과 가지고 이런 주변에 있는 상황을 보고 이런 뭐 기준을 가지고 저만의 원칙을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 뭐 계속적으로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 100% 성공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불확실성 어느 정도 줄이는 투자 그리고 조금 덜 불안할 수 있는 투자는 내 스스로 공부하고 내 스스로 원칙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건 옳지 않겠는가. 이 모든 것에 대한 결과는 제 스스로 책임져야 되겠죠. 모든 투자자들이 스스로 책임지는 남 탓하지 말고 뭐 정부 탓 뭐 탓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오늘 여러분께 또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저희가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제 영상이 주변 분들께 공유를 가지겠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전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닥코TV의 닥코쳤습니다. 감사합니다.